성우 히라노 아야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히라노 아야는 2000년대 중반 주인공인 스즈미야 하루이로 출연했던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 메가히트하면서 럭키스타의 이즈미 코나타, 데스노트의 아마네 미사 등 주요 배역을 줄줄이 꿰차는 성우 아이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들로 2010년 이후로는 성우와 가수 쪽 일을 대폭 줄이고 현재는 무대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라노 아야는 2024년 1월 3일 무대 체인소맨을 통해 만난 10살 연상의 배우 타니구치 마사시와 결혼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히라노 아야가 버라이어티에 출연해 두 사람의 결혼이 교제 당일 혼인신고를 하는 일명 제로이론이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야 할 2024년 9월 11일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주간 문춘의 매콤한 보도가 올라왔고 히라노 아야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진실도 있으나 사실무근도 있다고 대응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협의 이혼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일로 대중들에게 이 부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타니구치 쪽도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타니구치의 가정폭력이 이혼의 원인이 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타니구치가 가정폭력 등의 지원 조치를 받아 주소 은닉 상태인 것을 근거로 집에 찾아와 취재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길 바란다는 코멘트를 남겨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타니구치 마사시가 아닌가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히라노 아야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안가 결혼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4월 29일 시작된 부부싸움이 30일까지 계속되자 경찰 출동까지 이어졌고 타니구치가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결혼 3개월 만에 별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혼은 히라노 아야가 먼저 제안했고 타니구치도 동의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혼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서로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태로 조정이 더뎌 이혼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데뷔부터 쭉 화제와 논란을 몰고 다녔던 성우였는데 이혼 과정도 쉽지 않았네요. 히라노 아야는 최근 란티스에서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의 신곡에도 참여하는 등 담담히 연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휘두르며의 첫 번째 오프닝 드라마틱. 도서관 전쟁의 엔딩 체인지스. 은혼의 7번째 오프닝 스테어웨이 제너레이션 등을 불렀던 밴드 베이스볼 베어의 7월 31일 오사카 공연에서 객석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스볼 베어와 스태프는 8월 1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성추행은 중대 범죄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슷한 피해 발생 시 멤버 및 스태프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하는 한편 안전한 라이브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목격자의 증언을 받아 경찰에 통보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4월 알렉산드로스의 도쿄 공연에서도 발생해 사과와 함께 가해행위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7월 26, 27일 열린 미세스 그린 애플의 야외 라이브는 소음 문제로 논란이 돼 X의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연장 직선거리 20km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꽤나 큰 소음이었을 텐데요. 밴드의 소속사와 이벤트 운영사에서는 법령에 따라 소음 기준을 지켰고 소음이 발생하기 어렵게 좌석을 배치했지만 당일 바람이 강해 소리가 멀리 퍼진 것 같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제에도 사람들은 첫째 날 공연부터 불만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날 공연까지 강행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팬들이 인기 밴드의 공연을 무료로 들었으니 오히려 좋은 일 아니냐. 왜 미세스 그린 애플이 사과해야 하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 밴드 이미지에 더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 사카낙션의 보컬인 야마구치 이치로우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소에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을 가진 것과 운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관행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카낙션의 공연은 소리와 연출 둘 다 신경 쓰느라 적자라는 본인 밴드의 콘서트 홍보도 놓치지 않았네요. 요아소비의 아야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다이어트 성공 인증 사진을 올렸는데 오히려 상반신 타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인 편이라 문신이 있을 시 대중 목욕탕, 헬스장 같은 공공장소의 입장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아야세는 몇 년 전부터 몸에 타투를 새기기 시작해 현재는 전신에 꽤 많은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SNS에 내비쳤습니다. 이번 문신 공개에 팬들은 무섭다. 요아소비를 TV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요아소비의 마지막 TV 방송은 2024년 3월이었으며 2024년 연말 홍백가 합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도 아야세의 타투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변 더 이상 지상파 출연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고 몰락한 지상파의 위상을 씁쓸해하는 견해도 보입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